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2부터 시험을 치게 되는 수능 국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국어에서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통 과목이 생깁니다. 과목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공통 과목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문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학은 이제 문항은 17문항입니다. 17문항. 17문항인데 점수로는 이제 38점이에요. 38점. 예. 점수는 38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독서죠. 흔히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는 비문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독서라는 단어로 뭐 쉽게 이해되는데 실제로 독서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독서책하고 수능에서 말하는 독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독서에는 비문학뿐만 아니라 문학 모든 게 다 섞여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 말하는 독서는 비문학만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비문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문과 논술문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조용히 더 잘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문항과 점수 이 중요한 특징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문항은 17문항입니다. 자, 여러분 17문항 이런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7문항이고 역시 점수는 38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생겼는데 선택 과목은 이제 크게 흔히 말하는 이제 여러분 화작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화법과 작문을 말합니다. 작문을 말하는데 화법과 작문이 있고 이제 또 이제 음매라는 게 있죠. 네,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이제 문항으로 따지면 11문항이고 점수로 따지면 24점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점수는 24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하고 선택이 몇 대 몇이 나면 76대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76점 24점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요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자,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무엇을 선택할까 이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화작을 권합니다. 화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작은 따로 다시 말하면 별도로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언어와 매체는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걸 별도로 공부하지 않고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평가원 예시 문항을 보면 예시 문항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시 문항을 분석하면은 7월 1일 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예시 문항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 문항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 2022년도 그 수능 국어죠. 수능 국어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 예시 문항 중에서 뭐를 보나 하면은 문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현대시, 고전소설, 크게 고전시가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뭐 수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른 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는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가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론, 그죠? 뭐 평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필, 평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수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일단 먼저 현대시가, 그죠? 예. 현대시가 있습니다. 현대시가. 그 다음에 현대시가 4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 5문제. 그 다음에 고전시가 뭐 약간 다른 게 수필이 섞여져 있는데 그냥 퉁쳐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현대소설 4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시, 고전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고전소설. 또 다르게 말하면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크게 넓게는 뭐냐면 운문장르와 산문장르는 나눌 수 있었고 복합지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약간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은 평가원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현대시 분석을 하고 고전 소설, 고전시가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에 그 시험에 나왔던 거와 별 차이는 없는데 문항이 조금 늘어났다는 거죠. 그죠? 15문항에서 17문항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좀 더 불어났죠. 그죠?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문항이 하나 이렇게 살짝 늘더라도 큰 어떤 흐름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문학, 다시 말하면 독서가 문제입니다. 독서가. 요번에 이제 일반적으로 독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는 독서가 보통 15문항이니까 4, 5, 6 이렇게 나왔습니다. 4, 5, 6. 예. 4, 5, 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6 중에서도 뭐냐면 대충 어떠냐면은 전형적으로 여기에 뭐냐면 인문예술, 그죠? 인문예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회문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렇게 나왔는데 예시문학은 사회문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인문이 나오고 예술이 나왔어요. 이거 아주 특징이죠.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내년에 그런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여기서 사회문화가 빠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수라고 보긴. 예. 그래서 의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문항이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지금 현재 고3들이 치는 것은 보통 이제 지문이 4, 5, 6 다시 말해서 어떤 지문은 4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는 5문제, 어떤 문제는 6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문제 나오면 지문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4문제 나오면 지문이 짧아져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4문제하고 6문제는 지문의 길이가 꽤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뭐냐면은 이 긴 지문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려워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근데 보세요. 665예요. 665. 그러면 앞으로도 뭐냐면 지문이 4개가 아니라 3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뭐를 원하냐? 독해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2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죠.
예, 근데 올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은 이 기본적인 독해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뭐냐면은 실전 연습만 해요. 다시 말하면은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문제풀이를 해서 실력이 생각보다 잘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그 기말고사 다 끝나면은 가장 기본부터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 지름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화작과 언어의 매체는 좀 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 겨울방학 때 만약에 언어와 매체를 시험을 친다고 하면은 미리 조금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언어와 매체를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조금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화작을 선택할 것 때문에 미리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에 해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독해력만 있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해력이 없는 친구들은 이야기가 다르죠. 독해력이 없는 친구가 화작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작도 이제 문제 스타일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질 겁니다.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겨울방학 때 중요한 것은 뭐다? 비문학, 다시 말하면 독서, 기본 독해력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독해력은 늘 중요합니다. 수능 전까지 기본 독해력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은 늘 기본 연습을 하잖아요. 시합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합만을 통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죠. 예, 시합을 갖고 느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초 훈련과 어떤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 이제 실력을 닦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